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최우식 주연 영화 넘버원은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영화와 소설은 결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나 결국 전하고 싶은 주제는 같았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영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하민인데요. 소설에서는 가즈키입니다. 전 그냥 주인공으로 지칭할게요. 소설 속 주인공은 10살 생일날 갑자기 눈앞에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647번 남았습니다. 영화에서는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형의 사망 이후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딱 숫자만 보이는 설정인데요. 주인공의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어머니가 손수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줄어들었어요. 식사가 아니라 간식이더라도 엄마가 직접 만들어줬다면 그건 집밥으로 간주되어 숫자가 줄어들었죠. 물론 온종일 그 숫자가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이거나 방과 후 친구들과 놀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문득 오늘 저녁밥은 뭐지? 엄마가 해준 카레 먹고 싶은데 같은 생각을 할 때면 어김없이 그 숫자가 시야에 나타났죠. 10살이었던 소설 속 주인공은 집밥이라는 단어조차도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던 중 옆집에 사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순간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는데요. 영화에서는 사망한 하민의 아빠가 꿈에 나와 숫자가 0이 되면 너가 엄마가 죽게 되는 운명인데 팔자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걸로 나와요.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주인공은 숫자가 1652번까지 줄어들자 자신이 어른이 되기 전에 횟수가 0이 된다는 걸 깨닫고는 숫자가 0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주인공의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328이 되었죠. 새끼를 모두 집에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횟수가 다하기까지 겨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결국 주인공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집밥에 입을 대지 않게 되는데요.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주인공은 컵라면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웠고 그런 것만 먹으면 몸이 상한다며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조차 몰래 개수통 거름망이나 화장실에 버리고 먹은 척도 했습니다. 먹는 척하느라 끼니 때는 방에 틀어박힌 채 엄마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고요. 한편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이 해준 밥을 통 먹질 않고 도시락도 거부하자 중학생이 되어서 반항을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서운함을 속으로 삭혔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어머니가 해준 밥을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손수 만든 요리를 단 한 입이라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었기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이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사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며 집밥을 거부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숫자는 328번에서 줄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엄마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엄마를 외면해야 하는 주인공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고 어머니는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멀어지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어요. 이후 주인공은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치는 일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먼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머니는 짐을 챙기는 아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짐 꾸리는 일을 도우며 그렇게 얇은 이불 하나만 챙겨서 되겠냐, 수건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걱정하며 쓸쓸히 웃었는데요. 주인공은 이사하는 집으로 따라가 돕겠다는 어머니에게 이사업체에서 다 해줄 테니 괜히 따라올 거 없다며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를 밀쳐내듯 말했죠. 어머니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넨 후 집을 떠나는 차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는데요. 도시락에는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연어와 어머니의 특제 육수로 만든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어요. 이후 주인공은 어머니가 싸준 반찬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또한 주인공은 어머니가 음식 좀 만들어서 올라오겠다고 할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은 채 바쁘다며 거절했고 명절 때만 본가에 들렀습니다. 본가에 머물면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어머니가 해준 집밥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으며 취직한 뒤에는 본가에 거의 가지 않았죠. 그렇게 328번이 오래 지속된 채 주인공은 30살을 넘겼는데요. 사회생활 10년 차쯤 된 어느 날 동료인 고모다는
주인공에게 요즘 얼굴이 헬쓱해졌다며 왜 매번 샌드위치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그냥 식사를 때우는 거냐며 먹는 데에 관심이 없는 거냐고 묻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요리를 떠올리며 집밥을 만들어 봤었죠. 하지만 엄마의 손맛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어머니의 요리를 떠올릴 때마다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시야에 나타났어요. 또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엄마 요리가 떠오르면 숫자 328이 시야에 나타났죠. 주인공은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할 때마다 그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에 어느새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 같이 집밥을 조금도 닮지 않은 음식을, 집밥을 떠올리지 않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한편 고모다는 집에서 자신이 직접 싸온 도시락을 주인공에게 함께 먹자고 제안하는데요. 고모다가 싸온 도시락은 냉동식품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고 그가 만든 계란말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육수향이 입안에 스르르 퍼졌습니다. 고모다의 도시락에는 분명 집밥이 담겨 있었으나 당연하게도 고모다가 만든 도시락을 먹어도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죠. 고모다의 집밥에서 어머니의 맛에 대한 그리움만 더 생생히 맛본 주인공은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계란말이가 몸서리 쳐지도록 그리웠지만 어머니를 뵈러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엄마가 살아계셔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죠. 그러던 중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집밥 거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엄마가 췌장을 떼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주인공이었어요. 영화와 소설 모두 주인공은 위암에 걸려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는데요. 위암으로 돌아가신 주인공 아버지의 유전 영향도 있었을 테고 좋지 않은 식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온 것도 이유가 되었죠. 소설에서 주인공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은 후 거의 10년 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고 주인공은 애써 태어난 척 오랜만이야 엄마 잘 지내? 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만 목소리가 뒤집어지고 말았죠.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흥분한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데요. 어머니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주인공은 그 숫자들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머니의 집밥을 328번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물론 내가 죽는다는 의미도 아닐 수 있었죠. 그저 단순하게 단지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만을 보여주는 순수한 사실이 적혀 있을 뿐일 수도 있었던 건데요. 가령 중학교 진학 무렵 그 숫자 328번을 다 썼다면 집을 떠나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을 수도 있고 업무상 해외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고 결혼해서 본가에 가는 발길이 뜸해졌을지도 몰랐죠. 만약 이런 숫자가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집밥을 피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맛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사할 때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볼이 터져라 집어먹을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어머니와의 사이도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주인공은 이런 온갖 후회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가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집밥을 이토록 깊이 생각하는 일도 없었겠죠.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건 언제든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어머니의 집밥도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주인공은 숫자가 눈에 보였기에 이렇게 깨달은 걸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런 고민들은 다 쓸데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결국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지가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주인공은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뭐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20년 넘게 당신의 집밥을 거부해왔던 아들이 느닷없이 먹을 걸 만들어 달라고 하니 혼란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넌 입이 짧아서 챙겨주질 않으면 금세 야이니까 좋아하는 걸 실컷 먹여줘야겠다며 뭘 먹고 싶냐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웃는 것 같기도 우는 것 같기도 했죠. 주인공은 부쩍 여인 자신의 왼손을 쳐다보며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이 속사정을 숨겨야겠다는 생각과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자는 마음이 마구 뒤섞이는데요. 소설은 주인공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엄마의 요리를 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화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술을 받지 않고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던 주인공이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엄마의 집밥 숫자가 1만 남았을 때 이번에는 주인공이 엄마에게 집밥을 해주고 그 순간 숫자가 1에서 2로 늘어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아마 문장으로 썼다면 당신이 어머니에게 집밥을 해준 횟수는 2번입니다. 또는 당신이 어머니의 시간이 2로 늘었습니다. 이게 될까요? 결국 이 작품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당신이 늘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전하는데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